안녕하세요. 저 서부 1939 국상영화제 담당자입니다. 네, 몇 달 만에 영화제를 이렇게 준비하였는데 귀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의 삶을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편 영화 3편을 준비하였습니다. 부산에 가면 성숙 씨의 테트리스, 오늘 사랑의 호박자를 3편의 영화를 연속으로 상영하고 감독 배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방금 관람하신 영화 3편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가면 영화 배우님부터 차례로 저희 인사랑 간략하게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영화 부산에 가면에서 진아 역을 맡은 박지영입니다. 현재 지금 감독님은 장편 영화 촬영 중이시고 강진아 배우님은 일정이 있어서 못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 가지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숙 씨의 테트리스 연출하고 출연한 니클이라고 합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숙 씨의 테트리스 엄마를 옆에 맡은 김옥순이라는 밥을 참 좋은 추억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랑니를 똑같잖아요. 연출하는 걸 부안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사람이 뽑았잖아요에서 수민 역을 맡은 전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영화 3편이 청년의 삶을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같은 영화 3편으로 준비하였는데 다들 좀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한 분씩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감독님 배우님들과 이렇게 흔히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또 첫 번째 손을 들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럼 한 번씩 다 시킬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궁금한 거 정말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영화 한 편씩 드리고 싶은데 이제 부산에 가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시화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산으로 그렇게 지역을 선정하는 감독님의 의도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해서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니지만 실제로 저랑 강진아 배우님이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실제로 작품 1인극, 2인극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로 인해서 실제로 취소가 됐었고 그런 중에 취소가 된 와중에 감독님께서 이런 코로나 관련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제안을 해서 이 영화를 찍게 되었고요. 부산에 가서 한 거는 부산이 좋아서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부산에 되게 좋은 곳도 많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먼 게 제주도 빼고는 부산이라는 설정과 차로 갈 수 있는 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둘이서 어떻게든 멀리 둘이 떠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 부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부산에 가면 영화에 대해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배우 두 분 이름 얘기 바뀐 거 같아요. 네네. 그게 좀 신기해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감독님께서 이게 다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코로나 시대든 아니면 어떤 불안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나분의 그 어깨를 두 번 정도 쳐다보는 장면이 네네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연기를 진짜 그만두면 타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되게 흔들리는 와중에 되게 계속 위로를 해주잖아요. 언니 할 수 있어. 너네 잘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어라는 말을 얘가 진짜 연기를 그만뒀을까? 아니면 나한테 용기를 주면서도 얘는 용기를 잃었을까? 아니면은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장면을 추가 촬영으로 계속 찍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못 찍어서 근데 감독님께서 그 장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추가 촬영을 한 2번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부산에 다시 가서 네, 씬도 다시 찍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 장면은 되게 감독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 같아요. 이 둘의 어떤 스스로의 흔들리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렇게 생각해보는 추측 예측해보는. 그럼 또 그 다음 영화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감독님도 실제로 중국어를 좀 즐겨서 하시는지 그거랑 또 인천 상복동이 나왔는데 상복동을 배경으로 한 또 이유도 궁금해요. 저희가 인천이다 보니까 네. 네, 중국어를 지금 하고요. 저 영화에 나온 집이 제가 평생 산 집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영화 찍고 바로 이사를 하게 돼서 마지막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 자체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고 그 영화 내에 화단이 나오잖아요. 실제 김옥순 배우님이 가꿔주신 화단이어서 되게 또 감사했어요. 네.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럼 김옥순 배우님 캐스팅 과정이랑 그전 연기 같은 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엄마 역할은 제 생각에 꼭 좀 비전훈 배우가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저희 엄마는 완강하셨고 하신다고 주위에 하실 분이 없을까 해서 어머니가 그냥 2층 아주머니께 여쭤보면 2층 아주머니이셨거든요. 근데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고 해서 좀 근데 같이 연습을 할 때 되게 끼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안 했는데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면 안 떨리는데 지금 너무 떨려요. 그 촬영할 땐 진짜 안 떨렸는데 너무 많이 떨려요. 연기를 어떻게 그 연기하시는 과정에서 좀 느낀 점 있으세요? 글쎄 뭐 그냥 난 그거 이게 이 딸이잖아요. 근데 난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하듯이 수밖에 없잖아.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웬일로 집 방을 다 치워? 이런 식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아들 살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고 지금이 더 떨려요. 배우가 채찍이신 것 같은데 실제 그 삶을 바탕 경험 바탕으로 정말 리얼한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독립할 때 이제 새로운 방에 뭘 채워넣는다 해서 테트리스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제목의 테트리스 의미가 좀 궁금해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섹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의미를 좀 지원해야 되나 싶은데 그걸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이 귀여운 느낌으로 아, 네. 지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간다. 네. 네네. 남자친구가 도라에몽을 선물을 줬을 때 표정이 관리가 잘 안 되셨는데 실제 남자친구가 그걸 선물로 준다 하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기분일 것 같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질문 안 하고 진짜 아드님 진짜. 잘생겼죠? 제 동네에서 이러고 살아요. 주역이시네요. 근데 질문을 나올 때 홍성숙 씨로 나오잖아요. 그 홍 씨를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아 제가 홍 씨로 제가 홍씨거든요. 저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세봉 이상한 집이죠. 네. 거기는 어떻게 계시고? 스태프분이 빌려주셔서 감사히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집도 다 뺐다. 근데 너무 천운으로 네. 그 아랫집이 공실이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감사히도 해주셨습니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일본어 하신 배우는 한국 분이신가요? 네. 그래도 인지도 있는 아, 정지한 배우님. 네. 근데 일본어를 네, 원어민처럼 원래도 하실 줄 아는 배우 같아요. 네. 남친이 왜 디자이너가 선물을 줬는데 그걸 왜 줬냐고요? 그러니까 선물 줬는데 왜 하필 도라에몽이니까 시나리오 발전 단계에서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선물을 줬을 때 좀 에피소드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좀, 네. 선물의 의미는 없는 거고 도라에몽 자체의 의미는 없고 예산을 128만 원으로 딱 정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불가능하지도 않은 꾸미기에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뽑아잖아요. 기억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이제 감독님이 사랑니 발치를 몇 개나 하셨는지 그리고 사랑니를 주제로 한 감독이 궁금해서 지금 그 사랑니는 실제로 여기 뽑았고요. 그렇게 저는 별로 아프진 않았어요. 아프긴 아팠는데 사랑니로 한 이유는 이 아픔이 누구나 이게 아프다는 건 알고 있는데 특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소재를 붙였다가 사랑니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복이셨을까요? 저도 내복이었어요. 4개를 다 발치하고 이렇게 좀 누워있고 여러 가지 해봐서 되게 영화를 보고 많이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런 거 좀 궁금했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그 기부라 타코 좀 닮으시죠. 정말 좋고요. 저 되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일에 왜 우리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듦을 좀 표현하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 옆에서 그런 별거 아닌 일에 그런 걸 좀 보듬어줘야 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담고 싶으셨는지 약간 궁금하게 하더라고요. 그걸 수화로 표현한 이유를 그러니까 좀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장면이 계속 보여지니까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밸런스를 잡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그런 환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한 아픔이 나오고 진실이 딱 당하는 그 기적처럼 막 마음이 팍 통하고 예쁜 말이 바로 나오고 되게 정제된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진심은 잘 평소에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거칠고 그리고 좀 애매하고 빙빙 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의 지점,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땡깡을 부리는지 몰라야 되는 그 지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우님이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믿고 원샷으로 간 게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이거 카메라에 원샷으로 잡아도 길게 가도 할 수 있을까? 이 지루함과 좀 날카로움의 중간 지점에 연기를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세팅을 또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 대답이 괜찮은가요? 저는 왜냐하면 오늘 사랑니를 뽑았잖아요를 보다가 그 영화관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의 어떤 의도 같은 게 궁금해요. 여기 질문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 하면서 계속 어려웠던 게 중간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 주인공이 뭔가 주목을 받고 싶으면서도 그 주목 받는 것 자체가 약간 무서운 느낌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인공의 시점에서는 내가 다 위로받고 싶어 이런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색하게 조금 무섭게 표현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중간에 귓속말을 이렇게 누군가 와서 해주잖아요. 그 내용을 혹시 공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개해 상상에 맡기시는 근데 막 제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귓속말만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다가 뭔가 새로운 걸 탁 튀어나와서 말할 때 그 언어가 얼마나 생경하고 그리고 어쨌든 평소에 하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디렉팅할 때 귓속말을 해주세요. 뭔가 소근소근 해주세요. 뭐 그러면은 그 배우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배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귓속말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 계속 설명하고 있으라고 감기 게임이 좀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혼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오는데 하면서 좀 공감이 좀 되셨는지 연기하면서 어려움 없으신지. 저도 당연히 힘든 순간이 있고 근데 그럴 때 저렇게까지는 상상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다수한테 위로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딱 받고 처음 이제 대사를 읽었을 때 맨 마지막에 수어로 얘기하는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됐어서 그래서 더 이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감정 표현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많이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해보신 거예요? 네, 저 3개 했어요. 아직 하나가 남아있는데 저도 근데 사실 영화를 찍고 나서 발치를 했었어가지고 그때 영화를 찍기 전에 했었으면 더 공감이 더 잘 됐었을 텐데 네, 찍고 나서 발치를 했었어가지고 네. 홍숙 씨의 패트리스에서 왜 일본인 역할을 왜 설정한 거예요? 진짜 어렵네요. 저도 궁금해요. 뭔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개발할 때 주인공이 뭔가 집에 대한 누구나 열망이 있잖아요. 좀 자기의 공간을 잘 꾸미고 싶다. 그런 열망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들을 하면서 뭐가 중요할까 성숙이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가는 길이 좀 보는 사람들에게 재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래서 정지한 배우가 떠올라서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럼 지한 배우가 일본어로 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네. 혹시 무슨 배우 다른 작품 하시나요? 나 저기 그렇지 쌓이는 연습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런 제약이 또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 감독님들 계시니까 다음 작품 네. 부산에 가면 마지막 장면 보름달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무슨 생각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요. 사실 보름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반에서 입힌 건데 사실은 원래는 없었어요. 시나리오상에 있지만 그래서 까만 하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보고 영화를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거는 시작할 때도 그 연습실에서 조명이 켜지는 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달이 주는 이 내가 삶에서 내가 어쩌면 배우이고 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연기해야 될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촬영할 때는 달이 없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 부산의 장면에서 마지막에 등 그 문신 살짝 암시하는 장면과 바로 보름달이 나와서 저는 그 문신이 달과 조금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신이 좀 궁금했어요. 어떤 건지. 좀 지나가 문신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저희랑 감독님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정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얘기했을 때도. 근데 저도 뭔가 정하기보다는 약간 관객들에게도 이게 지나가 진짜로 연기를 그만두고 타투를 했을까? 또는 이게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한 그 지영을 위로하기 위한 장치일까라고 그냥 고민하게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전 타투가 없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바꿔라는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자리 바꾸는 그것도 있었고요. 제가 그 노래 했을 때 바꿔해서 그거 바꾸는 것도 있었고 이 상황을 바꿔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자 약간 이제 영화상 분위기도 완전 바뀌잖아요. 그 모든 게 이렇게 바꿔라는 말 하나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노래가 바꿔여서 아마 감독님께서 그걸 장치를 노래로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고른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다. 그 감독님이랑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경험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작품을 위해서 생각해내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요? 아니요. 제가 실제로 방송을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로 이 작품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생각하신 걸로 그냥 작품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요, 저 경험은 뭐 사랑해보고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시됐다기보다는 그때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서 좀 과격하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런 게 더 많이 중시되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이 영화가 찍고 나서 사실 창작자들은 이 컨텐츠, 뭐 작품이 어떻게 이제 다가가고 어떻게 느껴질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제 영화를 힐링, 청춘의 막 그 답답함 이런 걸로 좀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더 공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배우님도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랑니 본 경험 없었고요. 영화 찍은 당시에. 근데 이제 애인과 얘기할 때 뭔가 공감을 바라는데 해주지 않을 때 그 부분은 좀 많이 공감이 됐었던 것 같고 이제 다른 장면들은 사실 상상해본 적은 없었고 그래도 영화 하면서 한번 해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니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엔딩 음악이 그 소양강 처녀가 딱 나와서 그 주인공의 어떤 그 보여주는 그 성격하고 좀 약간 상반된다는 생각이 특별한 의미가 선정하게 쓰게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되게 신경 써서 몰랐는데요. 그 노래가 나오면 다 웃잖아요. 소양강 처녀가 뭐야? 그 가사를 보면 되게 슬퍼요. 온다고 해도 안 오면 난 어떡해. 가슴 타들어가고 이런 내용인데 대체로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다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되게 가시적인 범죄나 뭐 되게 자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은 이런 되게 비슷한 느낌을 주고 싶었을까? 되게 웃긴 노래네 라고 생각했는데 가사를 보니까 되게 짠하네. 그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뭐 거북이의 비행기 같은 노래도 처음 들으면 되게 뽕짝 같은데 가사 잘 보면 진짜 슬픈데 막 눈물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지점에 있는 음악을 좀 선정하고 싶었어요. 사랑해서 강변님이 진짜 좀 남친이셨다면 그 여친은 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람이랑 알콩달콩 잘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너는 이 영화에 자격이 없다. 밖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 근데 실제로 제가 약간 무심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비 오면서 같이 아내랑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축구 가기 싫다면 막 아파 막 너무 추워 이러면 괜찮아 잡으려 나는 나 막 저는 약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긴 해요. 질문이 뭐였죠? 남친이시면 여친에게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그게 진짜 헷갈리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막 청춘이라고 해서 막 아파, 막 청춘이라고 해서 분노에 차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아플 때 예쁘지 않은 말을 해. 근데 그게 진심이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았고 만약에 제가 남자친구인데 만약에 좀 제가 피곤한 상태거나 좀 졸리다면 그냥 자. 내일 되면 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조금 더 선명했다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 뭐 비록 세련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네가 뭔가 나한테 전달하고 싶은 되게 일상적이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알겠어 라고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전영현 배우님도 막 이 감정성 잡기 되게 어려워하셨거든요. 근데 워낙 훌륭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처음 봤을 때 저도 사회 가지고 왜 이렇게 아파하지라는 생각이 컸었어요. 굳이 저렇게 위를 보고 싶어하는. 근데 그런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파하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많이 아파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런 포인트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출부랑 계속 회의를 하면서 너는 지금 저한테 이제 너는 지금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깁상이고 찡찡댄다고 느껴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사람을 되게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둘 다 가지고 싶지만 그게 가질 수 없다면 좀 짠하고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고 그거에 좀 신경 써서 연출을 하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다면 제 의도가 되게 잘 전달된 거라서 기쁩니다. 영화에서 뉴스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 상상을 해서 이렇게 나온 장면일 것 같은데 네, 되게 그런 공감이 좀 됐어가지고 저는 진통제를 안 먹었더니 정말 눈물이 뚝뚝 났었거든요. 너무 좋은 공감이 많이 이렇게 갔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끊고 가겠습니다. 공감을 해주신 거 목숨 배우는 무언가 질문 쓰기 준비? 사기자는 아니에요?
있으시죠? 네네. 사기자 배우 출신. 사기자 사기자 드라마, 영화, 연극. 혹시 다른 영화에서 캐스팅이 되시면 또 출연할 의사가 있으실까요? 이게 참 어렵네. 매니저를 잘 그리는. 매니저를 혹시 살짝 나중에 또 연기를 하게 되시면 하고 싶은 역할이 또 있으실까요? 엄마 역할이요? 네, 엄마 역할이요. 벌써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족들이랑 어렵네요.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또 엄마 역할로 한 번 더 출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또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배우 감독님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이런 공연 자리에서 한 번씩 소감과 또 추후 만약에 또 이렇게 작품이나 향후 계획 있으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귀한 저녁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기획해주신 여기 공간 서구 1부사 팀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공간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근데 왔는데 뭔가 여기에서 창작과 예술을 할 수 있는 뭔가 지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었고 사실 부산에 가면 이 영화제는 많이 가지 못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상영을 조금씩 하고 GV는 이번이 2번째예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다양한 많은 분들 뵐 수 있고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 저는 지금 올해는 아마 장편 독립에서 단역으로 출연을 했고 연출부를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과 함께 하게 돼서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북을 가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에 내년쯤 오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면 질문을 하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용기 내서 질문 하나하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재밌게 좋은 마음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렵네요. 하여튼 그냥 우리 감독님 나한테 좋은 추억을 주었고 그거에 그냥 평생 이걸 진짜 줘서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 메이커에서 저희 영화 2018년 좀 오래된 영화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그래도 떨리는 것 같아요. 떨리고 질문들도 너무 무섭고 대답을 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결혼하고 이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좀 안정적인 거리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마지막 GV일 것 같긴 해요. 더 찍을 계획도 없고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잘하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좀 떨렸고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까지도 뭔가 초청되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컸고요. 저도 잠깐 일을 쉬었다가 다시 살짝 연기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다시 준비할 계획이고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